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한전공대 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확정된 계획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수영대회 개막을 위해 방문하는 자리에서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위원회가 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기본계획안에는 교수진 100여 명과 학생 정원 1000여 명, 그리고 교과체계와 운영비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의 설립과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한전의 운영비 부담도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기본계획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면서 극적인 효과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12일 세계수영대회 개막식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방문에 앞서 혁신도시나 전남도청을 방문해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 지역의 대표 공약을 대통령 스스로 발표해 약속을 지켰다는 모습을 지역민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기본계획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계획 설립 계획안은 오는 8월쯤 완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최종 마스터 플랜이 확정되면서 한전공대 설립비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출발한 한전공대. 대통령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발표를 앞두게 되면서 2022년 개교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시험 문제는 특정 학생들에게만 제공된 문제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기숙사생이 주축인 수학동아리반 학생 31명에게만 지난 5월에 배포된 기출문제지 가운데 4문제는 거의 동일하게 기말 시험에 출제됐고 한 문제는 일부가 변형돼 출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사학비리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이 지만원 씨와 뉴스타운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을 공익 기부합니다. 5.18 기념재단 등은 지난 5월 지만원 씨와 뉴스타운 등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가운데 개인 배상금을 제외한 2,600여만 원 전액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 지부와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에 각각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지 씨와 뉴스타운은 5월 단체와 개인 등에게 총 1억 800여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어제는 종일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누적 강수량 살펴보시면 진도와 영암에는 7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광주와 나주에서는 39mm 안팎의 비가 지났습니다. 새벽 사이 장마 전선은 우리 지역에서 모두 물러난 상태입니다. 때문에 현재 비는 모두 그쳤지만 하늘빛은 여전히 흐립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하늘에 구름 가득한 가운데 오늘은 종일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면서 낮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8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에 꽂힌 개폐회식은 어떤 볼거리를 제공할지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광주의 평화정신과 남도의 문화예술이 물을 소재로 표현될 예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축구장에서 열린 2015년 카잔대회 개회식은 물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근원이 주제였습니다. 2년 뒤 헝가리에서 열린 부다페스트 개회식은 다뉴브 강변을 배경으로 선사와 고대 로마의 헝가리 역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번 광주 수영대회의 키워드는 빛과 물, 그리고 예술입니다. 세계에서 공수해온 물을 5.18 민주광장 분수대에 부으면 그 물이 분수대에서 하나가 돼 개회식장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인간의 과욕으로 변한 죽음의 물을 광주의 빛으로 치유하고 이 물이 다시 순환하면서 미래를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 개회식장은 5.18 분수대 밑에 물속이라고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첫 장면이 아마 볼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도 좋고요.
폐회식의 주제는 아름다운 순환으로 자연 속에서 순환하는 물을 삶의 속성에 빗댔습니다. 소리꾼이 등장해 남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새봄이 펼쳐지면서 완성되는 삶의 순환을 노래합니다. 폐회식은 정철의 성산별곡송 무릉도원을 모티브로 한 상상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세월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이렇게 돌듯이 인생도 다시 이렇게 순환한다는 이야기를 계절의 이야기와 인생의 이야기를 서로 겹쳐가면서 표현한 내용이고요. 개폐회식에 광주 시민들과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시민들이 직접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회식 리허설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개회식과 폐회식의 입장권 구매는 아직 가능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수영대회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장권 판매율이 목표 금액의 95%를 달성했습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는 어제까지 입장권 판매 목표량으로 설정한 75억 원 가운데 95%인 71억 원어치의 입장권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다이빙과 오픈워터 수영은 일찌감치 매진됐고 아티스틱 수영과 다이빙도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전에 입장권을 미리 구매하지 못한 관객들은 대회가 치러지는 당일 경기장 현장에서도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 북한의 참여를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없이 북한의 참가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유감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지난 유대회 때도 광주는 북측 선수단을 기다렸다며 이번에는 광주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의 최종삼 촌장은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최고의 기록을 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수들의 편안함을 주는데 이 시설 문제도 시설 문제지만 또 음식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최 촌장은 전투기 소음 때문에 선수들이 휴식을 방해받지 않도록 야간과 새벽 훈련은 하지 않기로 공군과 협의했다고 밝혔고 북한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대비해 충분한 숙소와 안전대책 등을 마련해놨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도 예술로 조명이 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곤 합니다. 이 미디어 아트의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려는 전시가 소촌 아트팩토리와 미디어 338에서 열리는데요.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소촌 아트팩토리에서 열리는 전시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떤 전시인가요? 네, 미디어 아트 파사드 상설 전시 밤의 미술관 전시입니다. 네. 내일부터 8월 18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네.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에 프로젝션 방식으로 영상을 투사하는 기법이죠. 네. 네, 이 건물은 2015년 아시아문화전당 그 조성 당시에 홍보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입니다. 네. 이 컨테이너 외벽이 지금 소촌 아트팩토리로 옮겨와서 미술관으로 새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이 컨테이너 외벽하고 그다음에 인근 공장지대 외벽하고를 미디어 아트 작품을 투사하는 그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 굴곡면이라던가 그다음에 공장의 벽 위에 바로 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질감이 굉장히 독특할 텐데요. 네, 전시 시간이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 주변은 이제 불이 꺼지면 굉장히 어둡고 약간 적막한 분위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색다른 즐거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전시를 기획했던 강혜경 센터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낮 동안은 이 공장지대가 굉장히 분주하지만은 밤이 찾아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적막하다.
그래서 이제 이 공장이 만약에 일이 맞춰지지만 야근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야근하신 분들에게 이 예술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로 광주를 찾으신 분들에게도 네. 색다른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네. 네. 광주문화재단 미디어 338에서도 어제부터 미디어 아트 전시가 진행 중이죠? 네, 개막식은 그런데 오늘 오후 5시부터입니다. 네. 네, 이번 전시는 미디어 아트의 동시대의 성찰적 도시 풍경, 네. 그다음에 미디어 아트와 휴식 그런 주제를 결합해가지고 하는 작품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네. 네, 강주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 레지던스 8기 작가예요. 임용현, 백나원 작가, 수요일, 유지원, 김명우 작가가 참여를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레지던스 전시 중에 네. 리본시티 네.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전시장에 들어서면은 유지원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유지원 작가의 작품은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 때 광주 계림동이라든가 재개발 구역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폐건축 자재들, 그다음에 뭐 일상에서 쓰다 버린 선풍기라든가 텔레비전 등을 이렇게 가져다가 설치한 작품인데요. 무분별한 도시 개발 때문에 집이 헐리고 아파트가 새롭게 신축이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지냈던 그런 시간마저도 단지 낡았다는 것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생각을 일깨우는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작가 수요일에 따스한 겨울은 VR 작품인데요. 네. 예, 가상 공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무더운 여름을 맞이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따스한 겨울 속으로 들어가서 일상의 활기와 아름다움을 채우기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생각을 일깨우게 하는 작품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예술로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예술은 대부분 보면 미학적인 것, 아름다운 것, 네. 독창적인 어떤 세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술가의 눈으로 그다음에 예술 작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좀 전에 적막한 공장 지제도 아름답게 물들여지는 것, 네. 그다음에 평범한 일상도 어떤 매혹적인 것들로 변화되는 것. 네. 이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네. 이것이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미디어 아트 전시 2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광주가 네. 또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창의도시. 도시로서 그 젠걸음을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의료와 법률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가 각 지역들마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서부권의 해바라기 센터가 최근에 문을 닫으면서 이번에 폭행 피해를 입었던 베트남 여성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편에게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베트남 국적의 아내 30살 A씨. 지난 5일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직후 목포의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신변 노출 위험이 있어 이틀 만에 인근의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7월 5일 날 밤에 오셨어요. 밤에 오셔가지고 7월 7일 날 일요일 날 가신 겁니다. 누군가가 SNS 상에서 사진을 올린 것 같아요. 입원했다는 것이 노출이 되니까. A씨처럼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지원하는 곳이 해바라기 센터입니다. 전국에 설치된 해바라기 센터는 39곳. 경찰과 상담사, 의료진 등이 상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24시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포에도 해바라기 센터가 있었지만 A씨는 센터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기 나흘 전인 6월 30일 해바라기 센터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폐쇄는 6월 30일자로 됐고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 피해자 조사는 좀 특수하게 조사관들만 남아있어요. 경찰만요? 네. 영광 지역 병원이 신규 해바라기 센터로 지정됐지만 9월 말에야 정식 개소가 가능한 상황. 전라남도는 새 해바라기 센터가 문을 열기 전까지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피해자 지원 연속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바라기 센터가 현재 운영되지 않다 보니 A씨처럼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성폭력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3개월의 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가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87살 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어제 저녁 8시 3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연립주택 2층에서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고 개인 채무 문제로 속썩여온 아들 53살 정모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 5.18 묘지에 있는 추모탑이 표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이동일 부산대 명예교수가 지난 1995년 추모탑 조형물 공모를 위해 자신이 그린 투시도를 원작자로 알려진 나상욱 조각가가 베꼈다며 나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나 씨가 표절 의혹을 부인한 상태라며 이 교수가 그렸다고 주장하는 투시도와 실제 설계도를 비교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길 계획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가 상습적으로 사찰에 침입해 돈을 훔친 혐의로 25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1시쯤 광주 광천동에 있는 한 사찰에 창문을 뜯고 들어가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한 달 동안 같은 곳에 총 7차례 침입해 현금 150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른 절도 사건과 강제추행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빗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정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에서 6년인 대법원의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광주 운남동에서 0.12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60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조작한 측정 대행업체들에게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업체들은 불복 처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상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하다 적발된 여수의 한 측정 대행업체입니다. 전라남도는 이 업체에 대해 최근 영업정지 6개월을 통보했고 업체 측은 이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다며 업체 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요청한 또 다른 측정 대행업체 두 곳은 당장의 영업정지는 피하게 됐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법원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의를 제기한 기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진 건데 행정처분을 내린 지자체도 이 같은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공복리랄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시각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하고 법원하고 약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한편 영업 정지에 들어간 업체는 전남 지역 측정 대행업체 가운데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사업체로 40여 개 배출 사업장과 정식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발성 계약까지 더하면 이 업체가 측정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은 더욱 늘어납니다. 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큰데 환경부는 이제서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같은 것들 때문에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산단 주요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했던 광주의 한 측정 대행업체 역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와 측정 대행업체와의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남도학숙 여직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지지 모임은 어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서울 남도학숙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도장학회가 성희롱 피해 여직원의 산업재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행정소송 취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 남도학숙 직원 야유회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가해자와 남도장학회가 피해 여직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북 정읍시의회가 원자로 월출력 이상 사고가 발생한 영광 한비도안전 1호기의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정읍시의회 한비도안전 대책위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한비도안전 1호기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기 폐쇄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읍 지역은 한비도안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경계선에서 불과 3-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사고와 관련해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가고 싶은 섬 홍보에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가고 싶은 섬으로 오픈한 8곳 가운데 관광 기초시설이 갖춰진 완도 소완도와 보성의 장도, 여수 낭도 등 3곳은 퍼니 리액트, 미디어텍 등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행객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도는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가면 한 달 동안 구독자 수와 평균 조회수 등 성과를 분석해서 가고 싶은 섬 홍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맥주 축제 2019 비어페스트 광주가 오늘 오후 5시부터 김대중 컨벤션센터 야외 광장에서 열립니다. 세계 각국의 맥주와 음식들을 맛볼 수 있고 DJ 퍼포먼스와 플리마켓도 열리는데요. 마셔브러가 주제인 7월엔 11일부터 20일까지, 8월 일맥상통은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됩니다. 광주 독립영화관에서는 13일부터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수영을 큰 주제로 하는 영화 4편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13일에는 수영을 소재로 한 첫 한국 영화 노브레시, 14일에는 서핑에 빠진 소년의 이야기 파도를 걷는 소년을 볼 수 있고요. 영화 4등과 인어 전설은 각각 15일과 16일에 관객들을 만납니다. 한국의 전통미를 느낄 수 있는 야간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내일부터 8월 18일까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에서 열립니다. 한지 등이나 병풍, 달항아리 등이 전시되고 한복천으로 부채를 만들거나 전통차를 시식하는 체험도 오후 9시 30분까지 진행되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에 방문하면 춤, 판소리 등 전통 공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남종화의 거목, 의제 허백년 선생과 호남화단을 이끌었던 서화 동호단체 연진회, 그들의 정신과 예술을 살펴볼 수 있는 아카이브 프로젝트 전시가 10월 20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특히 1950년대 연진회가 다시 결합하면서 사랑채에 걸었던 현판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데요. 깊어가는 여름, 남도 수묵화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